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존슨앤존슨의 백신 접종 중단과 관련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존슨앤존슨 백신 예약자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더나와 파이자 백신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늘 긴급 자문회의를 소집합니다. 잔슨앤잔슨 백신의 안정성을 재검토하고 한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어제 잔슨앤잔슨 백신 접종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 등 관련 수치들이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예방조치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LA 카운티는 당분간 코로나 관련 등급이 현재 오렌지 등급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파운데이션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와 샌디에고 식당 업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터스틴 지역에서 한인 여성을 폭행했던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한편 실비치 레저타원에서 증오 편지를 받았던 클라우드 최 씨가 아시안 증오 범죄를 멈추기 위해 모든 주민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얼바인의 한인 남성이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세금 보고 시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연방검찰의 중범 탈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 측이 LA 통합교육국 관계자들과 함께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AP 한국어 과목 개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 커뮤니티 차원의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흑인 청년과 관련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오늘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 취업 프로그램인 OPT와 관련해서 노동허가 신청서 제출이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는 9월 11일까지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편 미국의 철군 발표 후 영국 역시 아프가니스탄 주둔 영국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 없이 주둔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이 출마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까지로 넓히게 되고 미공개 정보 이용 시에 처벌토록 한 것입니다. 검증 시스템 마련이 관건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뉴욕 양키즈와의 경기에서 6.2이닝 동안 4안타 1실점 3진 7개로 호투하고 팀의 7대3 승리에 시즌 첫 승을 챙겼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60승 고지에도 올랐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126대 115로 승리해 6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LA 레이커스도 샬럿 호네츠를 101대 93으로 꺾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6.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존슨앤존슨이 없어도 미국에 충분한 물량의 백신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라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백신 6억 회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가 다른 백신입니다. 충분한 백신이 있고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인 100% 모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중단 권고에 따른 대중의 불안감을 달래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늘 자문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존슨앤존슨의 제약부문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혈전 증상과 얀센 백신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 긴급 사용 승인을 계속 허용할지 아니면 특정 인구로 승인 대상을 제한할지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역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면서 이 분석 결과를 검토한다는 예정입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얀센의 백신이 미국에서 다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혈전 부작용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발표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중단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악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 서서히 충격에서 벗어나고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라고 LA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인기 작가 척 웬딕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700만 명 접종자들 중에서 6명 부작용이 나온 것으로 아예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중단한 게 사실이냐라고 반문하고는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조사한다니 오히려 감사하다. 하지만 접종 중단 권고까지는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라고 글을 썼습니다. LA타임즈는 사람들이 접종 중단이라는 제목에 가려져 있던 700만 명 중 6명이란 이런 구체적 내용을 보고 이제 안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LA타임즈와 인터뷰를 한 제임스 테이버는 피가 굳는 혈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공포심이 찾아왔는데 여러 가지 기사를 검색해본 결과 총 700만여 명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았고 그중에 6명에게서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공포감을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 작가 애덤 크리스토퍼는 트위터를 통해 백신을 접종하고 부작용으로 잘못될 가능성보다 백신을 접종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면서 지나친 걱정은 필요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했다는 이유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며 혈전이 생기는 현상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례적인 상황에 대처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6명의 혈전이 생긴 접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했는지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던 점도 강조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들 중에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700만 명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았고 임신할 수 있는 나이대 여성에게서 혈전이 일어난 것을 현재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과 감염되면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의견입니다. 이번 존슨앤존슨 접종 중단 명령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긴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방보건당국이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백신들이 연방식품의약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난 후에도 접종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존슨앤존슨 접종 중단 결정이 내려진 것도 700만여 명 접종자들 중에 6명의 부작용이 나온 것을 잡아냈고 그리고 나서 즉각 접종 중단 권고를 내렸을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점은 칭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백신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이 매우 잘 돼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백신을 맞아도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오는 4월 22일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백신 접종 행사와 관련해서도 역시 많은 문의 주고 계십니다. 저희 백신 접종 행사에서는 존슨앤존슨과 모더나 백신이 모두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중단됐어도 모더나 백신으로의 접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많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백신 접종에 대한 소식과 안내는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저희 라디오 서울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인타운 내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event.radioseoul1650.com으로 백신 접종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주 내에 12살에서 15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파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파이자는 지난 9일 식품의약국 FDA에 12살에서 15살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약품 평가연구센터 소장이 어제 한 웹메나를 통해서 12살에서 15살에 대한 백신 승인 여부가 수주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파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16살 이상에 대해서 접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파이자는 미국 12살에서 15살 2,260명을 상대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는 초기 결과를 지난달 말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파이자는 이 청소년 외에도 6개월에서 11살 어린이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 또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자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도 접종 6개월 후에 높은 예방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더나가 공개한 3상 임상시험 업데이트 예비 결과를 통해서 2차 접종 6개월 후에도 90%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또 접종 6개월 후에도 중증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95%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3상 임상시험 결과는 지난 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900여 명의 사례를 분석한 것입니다. 모더나는 예방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모더나 백신의 정식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모더나 백신, 파이자 백신 모두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감염률이 최근 소폭 상승하면서 이 위험 등급인 오렌지 등급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매주 발표하는 자료 결과 LA 카운티의 지난 7일 평균 하루 신규 감염자가 인구 10만 명당 3.2명으로 그전 2주 동안 보였던 3.1명보다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오렌지 등급 다음 단계인 옐로우로 완화되기 위해서는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가 2명이어야 하고 이 수치가 2주간 유지돼야 합니다. 하지만 LA 카운티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오렌지 등급으로 유지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LA 카운티의 양성 판정률은 1.5%로 지난주처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페어러 국장은 이 전파를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백신 접종이라며 백신 접종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파운데이션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식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파운데이션이 서던 캘리포니아 게스 컴퍼니 등과 함께 식당 구제 기금을 마련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LA 카운티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알라메다, 컨, 산호아킨 카운티의 영세 식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금 신청자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신청자 접수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으며 마감은 오늘 18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지원서 제출은 restaurantscare.org로 하면 됩니다. 업소당 $3,500의 무상 지원금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자격 대상은 LA 카운티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 등에 위치한 싱글 유닛 식당으로 직원이 50명 이하인 업소들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게스 회사나 샌디에고 게스 앤 일렉트릭 혹은 P&G 고객이어야 하며 현재 영업 중인 식당으로 지난 2019-2020년도에 20% 이상 매출이 감소된 업소가 해당됩니다. 소수개가 운영하는 업소들에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수혜 업소로 선정되면 $3,500의 무상 지원금 외에도 업소 운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다양한 서비스와 리소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레스토랑 구제기금은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파운데이션과 에너지 회사들이 공조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소규모 식당의 회생을 돕기 위해 주 전역에서 벌이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 하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4월 14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간간히 햇살도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목요일인 내일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5, 6도가량 올라가 또 금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낮 기온이 크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초반까지 반짝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5도 53도, 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 61도 46도, 해안 지역은 60도 51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꽃샘추위도 물러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6도, 낮 최고 기온 64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 샷, LPGA 휴즈레어 프리미어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최장기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촉발한 9.11 테러가 발생한 지 올해 20년째 되는 날로 이 계획이 실행되면 20년 만에 아프간 전쟁이 종식되는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11일을 시한으로 정한 것은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세력이 미국을 공격하는 데 활용점 다시는 마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뛰어든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동맹 영국도 역시 아프가니스탄 병력을 철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철군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영국도 이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거의 철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또 영국 정부가 아프간 군인들에 대한 훈련을 지원하는 곳의 통제권을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넘길 계획을 세웠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아프간에 있는 영국군이 미군 기지와 시설에 많이 의존했기 때문에 미군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은 약 750명입니다. 얼바인의 한인 남성이 세금 보고 시 해외 계좌를 미신고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탈세 중범이죠. 탈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 거주하는 56살의 민진규 씨가 연방국세청에 소득세를 보고하면서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 해외에 보유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누락시킨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영주권자인 민 씨는 12일 오후 연방검찰에 한 건의 탈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민 씨는 지난 2016년 IRS에 세금 보고를 하면서 해외 계좌에서 벌어들인 이자 소득 55만여 달러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이자 소득 누락으로 민 씨가 포탈한 소득세액은 16만여 달러에 달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 씨는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236만여 달러의 이자 소득을 누락한 중범 탈세 혐의에 대해서 유죄 인정을 하기로 법정 합의를 했으며 합의에 따라 지난 8년 동안에 밀린 57만여 달러의 세금 그리고 액수 이상의 벌금도 내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숨긴 계좌에 한해 50%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 씨는 해외 계좌에 1,800만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IRS가 수사를 맡고 있으며 탈세 혐의는 최고 5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 씨는 오는 26일 산타하나 지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이 벌금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벌금은 추정액의 50% 정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50% 정도를 추징받게 됩니다. 때문에 이 한인은
거의 1,000만 달러, 9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 IRS가 탈세 등으로 인해 징수되지 못한 연방 세금 규모가 약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면서 징수 인력 강화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찰스 레티그 IRS 국세청장이 어제 상원금융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납세 사기와 징수 착오 또 징수 인력 부족 등으로 세금 누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과거 IRS는 2011년부터 2013년을 기준으로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와 또 실제로 낸 세금과의 그 차액인 텍스 갭을 연간 4,410억 달러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티그 청장은 당시의 평가 때보다 현재 상황이 많이 변했다면서 텍스 갭이 연간 1조 달러에 접근하거나 아마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징수 관련 인력이 17,000명 줄었고 이것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연방정부의 2021 회계년도 상반기에 재정 적자 규모는 현재 1조 7천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를 방지하는 법안을 금주내 처리할 방침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르면 오늘 증오범죄 방지법 처리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의회에서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를 막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들 법안에는 증오범죄를 당한 사람이 손쉽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를 허용하고 사법당국이 신속히 증오범죄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증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관련 조치 도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총격을 가해 20살 흑인을 숨지게 한 경찰관과 경찰서장이 사임했습니다. 마이크 엘리엇 브루클린 센터 시장은 사건 당시 총을 쐈던 경찰관 킴 포터와 상관인 팀 개넌 경찰서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앞서 킴 포터 경관은 지난 11일 경찰 불신 검문에 걸려 저항하는 단테 라이트를 제압하기 위해서 테이저건을 쏘려다가 실수로 권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엘리엇 시장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워싱턴 카운티 검찰은 포터 경관을 빠르면 14일인 오늘 안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테 라이트의 부친은 어제 ABC 뉴스와 인터뷰를 해서 우발적 발표라는 경찰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미니어폴리스 헤너핀 카운티에서는 고 조지 플로이드 가족이 라이트 가족을 만나 위로하는 모습이 공개됐고 이들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 진압에 의해 갑작스레 가족을 잃었다는 공통점을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남가주가 또 가뭄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가뭄 모니터가 발표한 최신 지도에 따르면 LA와 벤츄라 카운티가 심각한 가뭄 카테고리에 속하게 됐습니다. 보통 수준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것인데요. LA 다운타운은 이달 들어서 빗줄기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제였나요? 잠깐의 이슬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강수량에 전혀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우기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LA 다운타운 강수량은 5.8인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 평균 강우량이 13.86인치인데 이번 우기에는 5.8인치에 그친 것입니다. 가뭄이 오면 산불 위험도 높아지는 가운데 게빈 닐슨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또 다른 대형 산불 시즌을 앞두고 계절적 소방대원 1,40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서 5억 3,600만 달러 예산안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제 농무부가 발표한 지난 3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교해 2.6%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0.6% 올랐고 9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최소 4월,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월가는 지난달에 통과한 1.9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물가 상승이 부양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 인플레이션의 시작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건은 전월보다 0.3% 상승했고 주택 임차료와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이유로 최근 7개월 사이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항공요금과 대중교통을 포함한 기타 운송비도 3월에는 1.88% 증가했고 특히 가스 가격은 9.1%나 급등했습니다. 오바마케어 보험료 대폭 떨어집니다. 이 소식 경기부양법 통과되자마자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험료와 관련해서 보험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 달라진 거 없습니다 였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건강보험거래소 캘리포니아 측이 5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로 건강보험을 거의 무료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무보험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브론즈 플랜은 $1 수준이다, 월 $1 수준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경기부양금에서 건강보험 보조금 예산으로 $30억 배정했으며 지난 12일부터 특별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둘러 가입하면 5월부터 바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건강보험 측의 연방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이번 보조금 확대로 전소득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인데 자세한 사항은 보험을 해주시는 보험 에이전트나 아니면 오바마케어 하시는 곳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25년 전에 발생한 여대생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4살의 폴 플로레스라는 미국 남성이 1996년도 캘리포니아 주립 폴리테크닉 대학 여학생이었던 크리스틴 스마트를 살해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플로레스의 아버지인 루비 플로레스도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플로레스 부친의 자택을 수색한 끝에 살인과 관련된 증거를 발견했고 하지만 아직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언급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크리스틴을 가족의 품에 돌려줄 때까지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마트는 19살 대학 신입생이었던 1996년 5월 캠퍼스 밖에서 파티를 마친 뒤에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실종됐습니다. 용의자로 검거된 폴 플로레스는 같은 학교의 남학생으로서 여성 스마트의 생존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의 퇴원 후 환자 후속 관리 프로그램 컨티뉴잉 케어 프로그램이 우수한 운영 사례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은 퇴원 후 홈케어, 원격 진료를 통해서 환자를 위한 지속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컨티뉴잉 케어 프로그램을 카운티 최초로 2018년에 런칭했고 3년간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달 비즈니스 잡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조명됐습니다.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헐리우드 차병원은 프로그램 시작 후 퇴원 후 3개월 90일간 환자의 재입원율과 사망률을 큰 폭으로 줄였으며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 비용은 약 15%가 절감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AP 과목에 한국어가 개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AP 한국어 개설을 위한 서명운동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3일 한국어진흥재단 주최로 LA통합교육부 관계자 등이 초청돼 진행된 온라인 간담회에서 AP 한국어 과목 개설의 필요성이 새삼 강조되었습니다. 지난 1월 대입시험 주관처인 칼리지보드가 SAT2를 폐지하면서 한국어 시험이 사라지게 되자 AP에 한국어를 개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멘텀을 얻고 있습니다. AP 과목에 현재 일본어와 중국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한류로 미주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급증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AP 한국어 개설 당위성은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지난 3일부터 AP 한국어 과정 개설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을 시작해 현재 15,165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의 모니카 류 이사장입니다. And this year, January, College Board
announced that SAT-2 subject test is completely abolished. 류 이사장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이어 미준의 한인 등 정계 지도자, 한국의 정계 지도자들의 지원 사격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가들 외에도 Korean American politicians, Korean government, they don't want to be visible. 근데 LA 통합교육부 이사회의 멤버인 스캇 슈멀슨 씨는 이 자리에서 교육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비춰보았을 때 영어 외의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어 제2 외국어 교육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There are 1,154 students in Korean dual language program. 1,320 students enrolled in Korean language courses in middle and high school. 슈멀슨 씨는 LA 통합교육군의 한국어 듀얼 프로그램에는 1,154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중고교에서 1,320명이 한국어 수업을 수강해 한국어 강좌는 꽤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회장은 무엇보다 SAT-2가 폐지되면서 한국어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는 점이 AP 한국어 개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하고 매년 진행해오던 SAT-2 한국어 모의고사를 재미한국학교 NAKS 코리안 테스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P 플레이스먼을 개설하는데 전제 조건이 프리리퀴짓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미국 전역에서 사실은 AP 과목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NAKS 코리안 테스트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는 점도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한국어진흥재단 측은 서명운동은 5월 말까지 진행되며 10만 명을 목표치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 한국어 개설 서명운동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웹사이트 supportapkorean.org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전국 각 주요 도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해외 여행객에 대한 의무 자가격리 규정을 해제했습니다. 여행 지침에 따라 해외 여행객들의 코로나 의무 자가격리 규정을 지켰어야 했는데 12일부로 이를 해제한다라고 뉴욕주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중소기업과 비영리 기관의 대상으로 해서 $1,500만 지원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뉴저지에 있는 중소기업과 비영리 기관에 총 $1,500만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간 연장자부터 우선적으로 접종이 이뤄진 만큼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젊은 층들을 상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래프 노담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난 10일 경제성장기회위원회에 $630만 그랜트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경제 회복과 기업의 친환경 시스템 구축 등 15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는 북버지니아 지역을 기술 혁신 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NBA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홈팬들의 입장을 허용합니다. 워리어스 홈구장인 체이스 센터에는 정원의 35%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입장하는 관중들은 백신 접종 확인서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경기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고요. 입장권 예매를 한 사람은 경기 당일 48시간 내에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테스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리어스 입장객에게 무료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제공하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첫 번째 NBA팀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가 곽정현 회장 임기를 6개월 더 연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측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 기반해서 현 상황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 일일 뿐만 아니라 감염자가 발생하면 보건수칙 위반으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선거를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무리 특수 상황이라 해도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임기 연장을 2번이나 시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색깔별로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을 합니다. 이 시애틀 워싱턴주는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을 정하고 있는데요. 타코마 등 피어스 카운티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2단계로 회귀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다시 한번 제재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이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를 포함해 동포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 오전 총영사관에서 안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연방지발검찰청 하와이 지부가 시정부 계획허가서 전현직 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적발된 직원들은 각각 건축 계획 검토와 데이터 접근 관리, 건물 검사 분야에서 수천 달러 이르는 뇌물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하와이의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운송 차량들도 늘고 있습니다. 주택가 근처까지 들어와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회가 단속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상업 운송 차량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 지역까지 관광버스가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라디오 설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갔을 때 양키즈와 보스턴 벽을 넘어라 많이 주문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도 하고 그랬었죠. 2년 됐습니다. 토론토로 간 지 물론 지난해 정규 시즌이 미니 시즌이었지만 2년 동안 양키즈를 숱하게 만났죠. 그때마다 잘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국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올 시즌 3번째 등판 만에 첫 승을 신고했는데 류현진 선수 인터뷰에서 그랬죠. 딴 때보다 좀 빠르다. 3번 만에 벌써 3승을 챙긴 팀 에이스들이 있는가 하면 팀 타선과 수비수들을 도와주지 않는 류현진 선수 3번째 만에 첫 승을 기록하고도 다른 때보다 빠른 것 같다 라고 덤덤히 얘기했습니다. YTN입니다. 앞선 2번의 등판에서 잘 던지고도 1패만 떠안았던 류현진은 다시 만난 양키스 타선을 상대로 완벽에 가까운 제구력을 뽐냈습니다. 1회 선두 타자에게 내야 안타를 내줬지만 바로 병살 처리했고 이후 12타자를 연속으로 잡아내는 퍼펙트 투구가 이어졌습니다. 5회와 6회에는 주자는 내보냈지만 후속 타자를 모두 땅볼로 유도해내는 위기관리 능력도 돋보였습니다. 6과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 4개만 내주면서 1실점했는데 7회에 내준 이 점수도 수비 실책이 빌미가 된 비자책점이었습니다. 모두 95개의 공을 던지면서 삼진은 7개를 기록했고 6대1로 앞선 7회 투아웃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토론토는 불펜이 흔들리면서 추가점을 내줬지만 7대3으로 이기면서 류현진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3경기 안에 그래도 승리를 할 수 있어서 그래도 좋았던 것 같고 일단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3경기 동안 계속 선발 투수가 해야 할 역할을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2점대이던 시즌 평균 자책점은 1.89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내내 침묵하던 토론토 타선도 모처럼 류현진을 도왔습니다. 2회 투아웃 만루에서 적시타로 2점을 뽑은 토론토는 4회엔 세미엔이 5회엔 텔레스가 홈런포를 터뜨리는 등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기다리던 시즌 첫 승을 챙긴 류현진은 빅리그 통산 60승도 기록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60승을 달성한 건 박찬호에 이어 류현진이 2번째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이렇게 천적 양키스전을 포함해서 3게임 연속 호투의 비결은 바로 주무기, 체인지업과 커터의 환상적인 조합이었습니다. 바늘 끝 같은 제구력까지 향상되면서 류현진 선수는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입니다.
여건은 1회 투아웃부터였습니다. 류현진은 강타자 에런 저지부터 2회 중심 타선까지 4명을 연속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결정구는 차례로 커터, 직구, 체인지업, 그리고 마지막 오도어에게는 다시 커터를 던져 헛스윙으로 잡아냈습니다. 투구수 95개 가운데 커터와 체인지업 비중이 절반이 넘는 55개에다 커브, 직구까지 현란한 볼 배합에 타자들은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When you're ahead of the count or behind in the count, keep those hitters guessing. That's what those guys I was just talking about. They all did. 팔색조 같은 구종 못지않게 스트라이크 존 모서리를 넘나드는 환상적인 제구도 더 좋아졌습니다. It was borderline, there's no question. But once where it crosses the front leg, that's high enough. That's a strike. KBO 리그를 평정한 필살기 체인지업에 이어 빅리그 5년 차였던 2017년부터는 우타자 몸쪽으로 휘는 커터까지 장착한 류현진. 좌완 류현진을 잡기 위해 거포, 스탠턴 등 우타자들을 전면에 배치했던 양키스는 12일 만에 다시 만난 류현진에게 완전히 농락당했습니다. 스피드가 많이 나면서 일단 각도를 조금 줄이면서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좀 빠르게 잘 옛날처럼 잘 됐던 것 같고. 올 시즌 3게임에서 이닝당 삼진 하나를 기록하면서 볼넷은 단 2개 그치며 특급 투수의 요건인 삼진당 볼넷 비율에서도 리그 4위. 빠르지 않은 공으로 타자를 교란시키는 투구가 마치 피카소의 작품처럼 예술적으로 아름답다는 극찬까지 나오는 가운데 류현진은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다저스는 어제 트레버 바우의 호투 속에 콜로라도 로키스를 7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공에 이물질 묻은 거 지금 조사 중이죠. 근데 어떻게 될지 잘 발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NBA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126대 115로 꺾고 6연승 행진을 달렸습니다. 6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선두 유타 재즈는 3게임 반, 2위 피닉스 선즈는 1게임 반, 2게임 뒤져 있는 서부조 3위입니다. 이 유타 재즈와 피닉스 선즈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죠. 어제 클리퍼스의 폴 조지 선수가 36득점을 올리면서 팀 최다 득점을 올렸고 카와이 레너드는 24분간 출전해서 10득점을 올렸습니다. 어제 카와이 레너드 좀 체력 보강을 했다, 뭐 이렇게 체력 안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이렇게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어제 샬럿 호네츠와의 경기에서 101대 93으로 승리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와 르브론 제임스가 빠져있는 LA 레이커스는 어제 카일 쿠즈마가 24득점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샬럿 호네츠 선수도 상당히 잘했죠. 샬럿 호네츠 선수들 주전 5명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레이커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샬럿 호네츠 굉장히 마이클 조던 구단주가 상당히 답답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순위를 보면 서부조 1위 유타 재즈, 2위 피닉스 선즈, 3위 LA 클리퍼스, 4위가 덴버 너게츠고요. 5위까지 가야 LA 레이커스가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8위 안의 성적 유지를 해야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동부조 성적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브루클린 네츠가 나란히 승률이 똑같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에 따라서 필라델피아가 1위, 브루클린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위가 미러키 벅스, 4위가 애틀란타 혹스, 5위 보스턴 셀틱스, 6위 마이애미 힛, 7위 샬럿 호넷, 8위 뉴욕 닉스 순으로 동부조는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을 저질렀던 금융사범 버나드 메이도프가 82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수감 중이던 노스캐롤라이나주 버트너 연방교도소 의료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때 메이도프가 말기 신장병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기각됐었죠. 메이도프는 197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136개국에서 3만 7천여 명을 상대로 폰지 사기를 저질러서 1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4월 1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 샷, 2021 LPGA 휴자레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